안녕하십니까. 이중의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관심 되게 많은 또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토지 분야입니다. 토지 분야. 이분은 뭐 공인중개사 분들한테는 저는 이분한테 수업을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공법의 신, 부동산 공법의 신 뭐 이런 이름도 있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 한 4, 5년 됐나요? 미스터 홈즈라는 그 중개업소 체인 사업을 또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최고의 토지 전문가를 찾다가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철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소개 잘 했나요? 가맹사업 하는 데예요? 미스터 홈즈가? 그 비슷한데요. FC라고 하는데, 프랜차이즈라고 하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미스터 홈즈라는 이름을 쓰고, 우리가 이제 같은 공동중개라든지 어떤 중개업이라는 시장에 있어서 약간 기업형으로 이제 부동산을 하는 거고요. 브랜드 관련된 것도 중개도 하고, 그리고 개발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파트너스, 우리 중개사무소 대표님들 실력도 많이 올리게끔 해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도 시키고. 네, 교육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분은 하여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무를 겸비한 분이죠. 강의에는 뭐, 공법의 신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시행사업도 하고 토지 개발에 관해서 아주 왕성하게 유튜브나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전 투자도 많이 유치했고, 뭐, 저도 토지 강의를 하지만 제가 거의 유일하게 인정하는 몇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고상철 대표인데. 왜 갑자기 띄우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우리 2월 21일 날 그 울산 민생토론회 때 얘기가 나왔죠. 그 개발제한구역, 71년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을 전수해제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원래 이제 그 개발제한구역이 우리나라에 처음 지정됐던 게 1971년도인데, 그렇죠. 그때 이제, 런던이, 영국이 성단위 문화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제도를 이제 베껴온 거지. 대한민국하고 일본, 뭐 영국 이런 데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있는데, 그 성 안에서는 개발이 되는데 성 바깥은 개발이 안 되게끔 하다 보니까, 그 외곽 쪽에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이 옆으로 퍼지지 않으면서 도시를 먹지 않으니까 개발을 약간 제한하면서 도시가 확산되는 걸 막자라는 취지로 맨 처음에는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 관련된 문제도 좀 있어서 군사 보호 목적도 좀 있었고,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도 있고, 도시가 너무 팽창되는 걸 막겠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로 71년도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엄청 웃겼었어요. 네. 되게 많이 웃겼는데 한 20년 정도 있다가 2000년, 98년도에서 99년 넘어갈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이 개발제한구역 좀 풀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유재산권의 피해가 너무 심해서 좀 해제를 하겠다 해서 예전에 한꺼번에 묶을 때 중소도시 묶인 것도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다 해제했어요. 옛날에 뭐 여수도 묶였었고요. 제주도도 있었고, 그리고 통영도 있고 했는데, 춘천에도 있었는데 그건 해제하고, 현재 대한민국 큰 권역으로 따지면 한 8개, 7개 정도가 아마 묶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권역으로는. 권역으로.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도 있고, 수도권 중에 예를 들어서 서울, 인천, 경기, 외곽이나, 그리고 이제 대전, 그 다음에 광주, 그리고 창원, 그 다음에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현재 묶여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수도권을 제외한, 이렇게 했으니까 비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을 전면 다 해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역 내에서 어떤 국가가 산업단지라든지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제를 해서 그쪽에 그동안 이제 소멸되는 도시들이 너무 인구가 빠져나가고 하니까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뭐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도권하고 서울 수도권하고 외쪽하고 굉장히 넓은 면적이 이제 지정돼 있는데, 하여튼 이 총평을 이번에 개발 제한구역 해제 그 소식에 뭐 땅값이 움직일 지역도 있을 테고, 또는 뭐 지역 단위가 됐든 뭐 권역이 됐든 우리 고 대표님이 생각하셨던 거 좀 얘기해 주세요. 결론은 뭐 특정한 지역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뭐 집가 안정을 갖고, 그리고 인구가 뭐 유입이 된다고 하는데, 막상 그게 지방이다 보니까 서울 사람이 지방까지 가진 않겠지. 그나마 인구가 좀 많은 제가 볼 땐 부산, 부울경, 부산, 울산 뭐 그래도 경남 쪽은
그나마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창원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심지 외곽으로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좀 풀어가지고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긴 해. 울산은 상징적인 울산은 관통에 있잖아. 그린벨트 지역. 딱 막혀 있어요. 네. 그 울주군 자체가 맞아. 딱 개발 제한 구역에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 맞아. 근데 거기를 이제 좀 풀어서 일자리를 좀 더 만든다 그러면 거기는 좀 호재가 될 것 같긴 한데 광주나 대전 쪽이 이렇게 개발 제한 풀었다고 해서 인구가 막 유입돼서 주변에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심판 끼는 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서울 쪽에 지금 서울 25% 그린벨트란 말이야. 거기에 아마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히 안 따져봤는데 훼손지 상급, 4급, 5급지를 따지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엄청 그러면 도심에 서울이 뭐 과밀된다? 근데 사람들이 서울로 오고 싶고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고 싶은 인프라나 모든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 서울을 먼저 좀 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그 얘기 들을 때. 가장 최근에 오늘 뭐 제가 발표한 거 잠깐 봤는데 서울시 비수도권을 해제하는데 왜 서울 안 해주냐 막 이런 말 나오니까 서울시도 조건이 해당이 되면 해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시 외곽에 개발 제한 구역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받는 게 강남, 서초, 송파는 좀 없고요. 그 외곽 쪽이 좀 많은데 그쪽 지역도 손을 좀 보겠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명확한 거는 법에서 뭐 해제 조건에 맞는 지역이 어떤 조건인지 이런 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개발 제한 구역을 투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개발 제한 해제되는 지역 주변 토지 가격이 오히려 더 상승률이 더 높으니까. 예전에는 제가 아까 칼럼 맨 끝에 쓴 게 개발과 보존의 그 양극 명제를 가장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게 그린벨트 해제라고요. 왜냐면 환경론자라든지 보상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되고. 그렇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보상가. 그러니까. 환경단체. 네, 맞아요. 우리 유명한 일을 알잖아요. 천패산인가 그 도롱뇽 때문에 몇 년을 아무도 책임 안 졌잖아요. 산패산. 그거 아무도 책임 안 졌잖아요. 도롱뇽 때문에. 그러니까 쫄아한테 도롱뇽 더 잘 산대요. 지금요? 지울스님이 그때 맞아요. 거기 개발 제한 구역에. 환경과 이 개발에 대한 괴리는 언제나 개발을 하는 곳에는 존재하지만 그쵸.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지금 케이블카 설악산 놓는데 지금 몇 년 걸렸어요. 그렇죠.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농업진흥지역.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농업진흥지역. 근데 짜투리 3헥타 미만 그거는 그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해제가 안 시켰었죠. 이게 법 규정에는 있어요. 농지법에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이 또 뭔지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있을 거니까. 공법의 신이. 이게 예전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라고 했던 표현이 있었는데 정부가 야, 우리 농업 진흥해야 되는데 해당 토지 농지가 개발이 막 되면서 우리는 주식이 뭐죠? 쌀인데 주식하면 누가 또 삼성이라고 그러더라고. 주식하면 우리 쌀인데. 그것도 맞네. 근데 그거를 풀어서까지 개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농지가 집단화돼서 대규모 농사를 지어야 되는 곳은 개발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절대 농지로 묶어놨었고. 그렇죠. 절대적으로 농사만. 말 그대로 그냥 절대 농지였어요. 근데 그 아닌 지역을 상대 농지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조금 바꿨어요. 농지법에서 1996년인가? 그때 농업 진흥하기 위한 지역이다 해서 농업 진흥 지역이 묶이면 농업 생산과 관련된 거 어떤 활동 제외하고는 뭐 간단한 주택도 못 쳤었어요. 농가 주택만 가능했고. 농가 주택만 지었죠. 그래서 농업 진흥 지역 묶어놓은 지역은요 거의 뭐 일반 토지 가격의 30%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거래도 안 됐고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쌀이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힘은 밥심이 힘이다 뭐 이래서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아침에 주식으로 이제 쌀밥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대체식이 많이 나왔고 저녁에 밥 안 먹고 뭐 삼겹살 먹고 뭐 예를 들어서 파스타 먹고 막 이러면서 대체식이 많이 나오니까 쌀 생산량은 무지하게 많은데 소비량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그 좋은 땅들을 좀 풀어서 2차, 3차 산업 뭐 어떤 산업단지 같은 걸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대두되면서 약간은 개발 제한 구역처럼 묶여있던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해지 조건이 뭐였냐면 그냥 해지하는 건 아니고 이게 도로라든지 철도가 지정이 돼서 단절되면 이 해당 농업진흥지역을 우리가 3헥타르라고 그러는데 3만 제곱미터로 따지면 그러니까 운동장 3개 정도 미만으로 되면 그거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 원래 지정권자가
옛날에는 이제 정부에서 했었는데 이제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에서 지정 권한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구를 좀 약간 유입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을 좀 약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농정심의회라고 심의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심의 통과를 못해서 해제가 안 된 지역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해제를 좀 많이 하겠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쌀 그러면 이천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천쌀, 평택쌀 뭐 이랬는데 지금 최근에 해제된 게 엄청나게 많이 해제되면서 제일 많이 해제됐던 지역이 평택하고 화성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해제되면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가 평지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농지 아니면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6%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야는 건드리면 안 되고 그래서 평지 약간 좀 풀어가지고 개발하자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다 보니까 평택이 많이 상승한 효과가 좀 있었죠. 진흥지역 네. 해제하면서. 그 삼액 이번엔 바뀔까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그 농지법 규제를 되게 강화를 했었어요. 네. 진짜 내가 도시에서 농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체험 삼아 농사를 좀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취득하는 요건을 좀 어렵게 해놨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때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지만 되는 상황으로 바꿨고 그리고 이제 통작거리가 좀 멀어지면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막 강화를 시켜놓고 그럼 거래가 안 되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농지를 갖고 있던 농업인이 당장 돈이 필요해서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매각을 못하는 그런 선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몇 투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농지법을 강화한다라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이거는 자유롭게 어떤 투기적인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이 이용하는지 확인을 자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규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땅을 갖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면 대한민국에서 땅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제가 약간 여유가 있으면 농지를 좀 사가지고 주말에 요즘에는 KTX 타면은 부산도 2시간이면 그렇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거든요. 근데 이걸 통작거리로 제한을 또 둔다라는 것도 저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근데 이거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농지를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에서 가까운 근거리 내에 취득을 해야 된다. 서울 사람은 취득을 못 해요. 못하지. 못하는 이유가 땅값이 너무 비싸. 맞아. 그러면 내가 뭐 그러니까 주말 농장 주말 농장 하는데 뭐 2, 3억이 들어가. 이게 주말 농장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주말 농장 구자 받아갖고 하는 게 낫지 그걸 뭐하러 내가 소유를 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거래는 하되 취득한 사람이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비책을 더 규제를 하는 게 난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늘 같은 생각이죠. 왜 그거를 전체를 다 규제를 하려는 거죠. 그 시스템으로 걸러내고 시스템으로 규제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아예 봉쇄를 해버려. 근데 그 대표 그거 알아요? 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쌀 개방 네. 난리가 났었잖아. 네. 그때부터 쌀 문제, 농지 문제는 그때부터 있었죠. 얘기가 나온 맞아요. 거예요. 이게.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우루과이. 농지 지금 대한민국에 쌀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그 맨날 남으니까 정부에서 수매하는데 수매가를 올려야 되니 낮춰야 되니 맨날 그거 갖고 싸우고. 그 보관용 창고를 지려고 그러니까 말이야. 창고는 그렇게 큰데 보관했는데 쌀 못 파니까 오히려 역수출을 해야 된다는 맞아요. 상황이 됐는데 그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을 계속 묶어놓는 거는 맞아요. 좀 약간 비효율적인 거는 맞죠. 맞죠. 그래서 약간은 풀어주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건을 좀 많이 뭐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좋은 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농업진흥지역에다 딱 묶어놓고 아무도 못하게 해버리니까 농임업에 관련된 시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관련된 뭐 생산시설, 생산시설 보관 창고 뭐 이런 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가서 요즘에는 배드민턴 치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거 아세요? 예, 많이 늘었대요. 배드민턴, 실내 테니스 예. 뭐 엄청 늘었는데 예. 이게 농어진흥지역에서 안 돼요. 그럼 사회체육시설 같은 것들은 좀 포용을 해줘서 그렇지.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소비를 좀 해야 맞아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도 활성화되고 맞아요. 소외되지 않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입안을 해서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뭐 제가 입법자도 아니고 뭐 정책을 입법자가 좀 되려니까. 입법자가 되고 싶은데 관행을 많이 저질러서 그래요. 다음 질문 할게요. 네. 이게 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들어가는 소제목이긴 한데 네. 농막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까지 농막이라고 우리가 흔히 농사지려고 창고 조그만 거 하나 져놓고 근데 사실은 거기서 숙박도 하고 했는데 그게 불법이다 하고 해서 규제도 하고 했잖아요. 네. 그걸 완화시켜준다면서요. 이거를 이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기존에 모르셨던 단어들을 막 하면 그러게 너무 보다가 끌까봐 제가 농막이 뭔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네, 설명해. 이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아예 내가 부동산 어린이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면 농막이라는 거는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중간에 점심을 먹으려면 땡볕에서 먹을 수 그렇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점심을 먹고 낮잠도 자고 농기구가 만약에 이제 부식이 되면 안 돼요. 비 맞아서. 그래서 농기구 보관 창고 형태였었어요. 창고에서 물건도 보관하고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농사 짓고 다시 집으로 가는 형태로 쓰던 건데 이거를 이제 법규상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내 작은 농지를 사서 그걸 가지고 세컨하우스 형태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창고였는데 창고를 좀 이쁘게 꾸미니까 집이 되고 집이 되다 보니까 주말에 가서 좀 쉬고 와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변형을 한 거죠. 정화조도 묻고. 그다음에 이제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옛날에 법에서는 정화조를 못 묻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밥 먹었는데 똥은 어디서 싸냐? 막 그러니까 정화조 묻어주는 거 허용하고 전기는 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전기도 인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예를 들어서 깜깜할 수는 없잖아. 생 농지인데. 그래서 이제 거의 자가발전도 넣어주게 됐고, 그 다음에 물 펌프로 하던 거를 수도 연결할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주택 형태가 됐는데, 법에서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 건축물이기 때문에 3년 정도 쓰면서 계속 연장해서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세컨하우스 형태로 이제 집을 짓다 보니까 너무 좁아요. 20제곱미터니까 6평이거든요. 그렇죠. 6평이다 보니까 너무 좁아. 그러니까 이제 다락방을 만들어요. 위로 올리는 이 다락방을 만들다 보니까 인허가 받을 때는 다락방이었는데 가서 보면 이게 좀 커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을 많이 하게 되는 형태로 가서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왜 못해 하면서 이게 너무 많은 불법 행위가 자유되니까 이걸 또 규제하려고 작년에 농지법 시행규칙 바꾸면서 여기서 자면 안 된다. 그래서 숙박을 금지시켜버리면 그러면 주말 농장이라고 해서 주말에 와서 자고 가야 되는데 그럼 밤에 다시 집에 갔다 다시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농막이라는 거는 제가 그 관련 공무원한테도 물어봤었어요. 이거 잠자는 거를 불법으로 하면 누가 여길 가서 주말에 체험 농목을 하냐 했더니 그게 완전한 불법은 아닌데 정말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뭐 주 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허용을 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합법이다 불법이다 어떤 정확한 규정이 뭐 3일 자면 예를 들어서 합법이야. 이틀 자면 합법이야. 이런 규정이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미비칙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계속 이제 시행규칙을 뭐 시행하려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살짝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게 이제 체류형 쉼터. 그러니까 농촌 체류를 하는데 쉼터 형태로 짓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대안으로 이제 또 발표를 했어요. 그 방송을 봤거든요.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관이신 것 같아. 차관이신지 차관이신 분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럼 이제 주거 형태가 가능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럼 농막은 기존에 주거를 못하게 하고 그럼 이제 주거형을 또 주거 체류형 쉼터를 만들면 그럼 기존에 있던 농막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주거를 절대 못하고 불법이 되면 이 사람들은 다 기존에 농막이 얼마나 많이 지어놨는데 그럼 그걸 다 철거하고 또 체류형 쉼터로 다시 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저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주거가 인정이 되면 그 순간부터 주택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면 내 도시에 주택이 있고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또 누가 여기 오겠어? 아무도 안 가지. 그 5도 2촌이라고 아시죠? 5일은 도시에 있고 이틀은 이제 촌에서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도농복합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한 제도를 도시 사람이 못 오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풀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농막을 가지고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을 규제를 해야지 선량하게 지금 진짜 주말에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농막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취지는 정말 좋았어요. 주말에 이제 와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농지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근거리에 농막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주말에 하루 정도는 그냥 쉬면서 막 작업도 좀 하고 컨테이너로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거가 안 된다고 그래버리면 전 시도 자체를 안 할 거고 안 가잖아. 그럼 농지는 당연히 버려지게 될 거고 그렇지. 그러면 서울 사람이 누가 거기 농촌에 오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허용해 줄 건 허용을 해주면서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단속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거 해라고 그렇게 권장해놓고 이제 와서 규제를 한다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양도세 큰 틀인 실질과세 네, 원칙에 의해서 주택으로 봐버리는 순간 이거는 유명무실한 그쵸. 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농막으로 가. 그럼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농막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또 자지 말래. 그럼 또 농막도 안 가. 그럼 기존에 만들었던 제도는 또 완전히 이제 그럼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는 거라서. 좀 표를 생각하고 막 뿌리는 건 좋은데 네. 우리 같이 조금 부동산을 남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뭐 발표만 해놓으면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주택수 잡히는 이런 문제가 실질 그걸 소유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주택수를 내가 만약에 솔직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주택을 많이 취득하고 그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제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자기 생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 뭐 또 임대관리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또 뭐 혜택을 주겠다 하더니 다시 또 강화하고. 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법을 좀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얘기할 때 어떤 제도가 강화된다란 말이 나오면 나중에 완화를 할 거다. 그렇지. 그렇게 뭘 완화해 준다 그러면 나중에 강화할 거다. 묻겠지 또 이제. 내가 그 시점에서 언제 빠져나올 거냐를 저는 이제 생각하시고 이 제도를 활용하셔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일 좋죠. 우리 근데 일반인들이 쉽진 않아요, 그게. 그쵸, 쉽지 않죠. 예.